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그 질문 주신 거를 좀 살펴볼 건데요. 자, 이런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스플라인을 컨트롤러로 만들어 갖고, 이렇게 스플라인을 컨트롤러로 제어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할 때 그 엑스프레소를 사용했을 경우, 그 엑스프레소를 좀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사실 그 엑스프레소 설명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거는 뭐 어떤 노드 연결시키고 이런 거는 해드리는데, 사실 설명하는 게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서요. 일단 뭐 가능한 최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엑스프레소로 만드는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엑스프레소 말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더 쉬운 방법이.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엑스프레소 과정이 끝나면. 자, 일단 설명 위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조금 길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먼저 스플라인을 좀 그리겠습니다. 뭐 한 4개 정도의 포인트를 갖고 작업을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얘네들의 이 포인트들의 정확하게 어떤 컨트롤러, 뭐 널이나 이런 걸 배치를 시켜야 되죠. 위치를. 그래서 널을 만들고 얘를 이렇게 이동해서 갖다 놓고 이런 짓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얘도 자동으로 하게끔. 자, 이렇게 해서 1, 2, 3, 4 얘를 만들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것도 팁으로 알려드릴게요. 요거 순서를 좀 바꾸고 싶다. 그러니까 1번이 위로 가고, 이런 거 있죠. 이게 많다면 이거 바꾸는 거 되게 귀찮게 되겠죠. 순서. 이럴 때는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얘네들을 일단 그룹으로 묶습니다. 그룹으로요. 그 다음에 맨 루트 선택하고 오브젝트에 delete without children 얘를 하면은 풀리면서 순서가 오더링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을게요. 알아보기 쉽게. 다시 그룹으로 묶겠습니다. 얘를. 그래서 얘는 널 그룹. 자, 이렇게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얘를 왜 이렇게 컨트롤러들을 그룹으로 묶어 놓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엑스프레소 쓰기 편해서 그래요. 자, 얘네들을 일일이 다 지금은 4개밖에 안 되지만 이 포인트들이 많다면 이 컨트롤러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쉽게 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쪽에다가 이 널 그룹에다가 엑스프레소를 하나 추가하겠습니다. 그래서 엑스프레소를 열고요. 자, 엑스프레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제 얘네들을 내가 일일이 수동으로 위치 옮기는 게 귀찮아서 얘네들을 좀 자동으로, 다시 말해서 널 원의 위치를 한번 옮기고 그 다음에 또 자동으로 두 번째, 자동으로 세 번째, 자동으로 네 번째 이거를 반복하도록 하는, 마치 우리가 포문을 쓰듯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반복 작업을 해줄 수 있는 인터레이트의 하이어라키라는 걸 쓸게요. 자, 얘는 뭐냐면 계층 구조를 의미합니다. 계층 구조. 그래서 레퍼런스로 사용될 거. 이게 널 그룹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널 그룹부터 얘가 이제 인식을 하고 그럼 시작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 겁니다. D라는 거는 다운, 그러니까 얘의 아래, 한 단계 아래 계층 구조에 있는 거. 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다음 거는 어떤 오브젝트를 쓸 거냐. N이라는 건 next입니다. 다음 오브젝트. 그러니까 계층 구조가 같은 다음 오브젝트. 그러니까 DN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렇죠. 얘가 레퍼런스로 사용된 널 그룹의 다운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얘부터 시작해서 다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반복하겠다는 겁니다. 이 하이어라키라는 게. 자, 그럼 도대체 정말로 얘가 반복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머릿속으로는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눈으로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저기 콘솔을 하나 제가 꺼내겠습니다. 요거는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하이어라키, 자, 얘의 오브젝트에다 제가 할당을 할게요. 오브젝트 인덱스라는 거. 자, 그래서 이 하이어라키에서 생겨난 그 반복되는 오브젝트를 이쪽에다가 링크를 걸어 줄게요. 인스턴트에다가.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인덱스 있죠. 인덱스가 뭐냐면 오브젝트 인덱스라는 노드 자체가 그겁니다.
오브젝트에다가 인덱스 넘버를 하나씩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이어라키라는 노드에서 자동으로 4번 반복을 해주게 되죠. 하나, 둘, 셋, 넷. 한번 실제로 볼게요. 인덱스를 아웃풋 1에다 넣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기 위한 거예요. 콘솔에서. 그래서 스크립트의 콘솔을 열어서 한번 볼게요. 자, 지우겠습니다. 처음에. 자, 정말로 얘가 반복이 되는지 한 프레임만 이동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한 프레임만 딱 이동되면 이 하이어라키 노드가 작동이 돼서 반복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인덱스 넘버가 0, 1, 2, 3. 4번 반복하죠. 예, 이 이유가 뭐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어라키라는 거는 레퍼런스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거 얘를 기준으로 다운부터 n까지 있는 거는 계속해서 돼요. 예를 들어서 컨트롤 C 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V 해서 오브젝트 더 많이 넣어볼게요. 이 안쪽에다가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거 몇 번 반복돼요? 그렇죠. 8번 반복되겠죠. 그러면 인덱스 넘버가 7번까지 나오겠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프레임만 이동해 볼게요. 그죠? 0, 1, 2, 3, 4. 그러니까 이걸 자동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걸 매번 수동으로 하려면 귀찮으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얘는 잠깐 지울게요. 4번만 반복되면 되니까요. 자, 그렇다면 얘도 인덱스 넘버는 이제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오브젝트는 과연 어떻게 할당이 되냐 이겁니다. 오브젝트는. 자, 보세요. 그냥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거든지 하나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오브젝트는 얘의 오브젝트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난 오브젝트, 얘네들이죠. 이 오브젝트는 이 오브젝트다라고 알려줘요, 일단.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할당이 되는지 이 오브젝트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오브젝트 이름을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1, 2, 3, 4, 널 1, 2, 3, 4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이 노드라는 거는 널 2번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얘는 매번 바뀐다는 거죠. 오브젝트. 널 1, 2, 3, 4로 매번. 다시 말해서 4번 반복되는 동안 이 노드에서는 각각의 널 1, 2, 3, 4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널 1번일 때 뭐 포지션 값을 줄 수도 있고 널 2번일 때 포지션 값을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자, 요거 잠깐 여기다 놓을게요.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다면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요건 이제 지울게요. 각각의 오브젝트, 얘는 각각의 오브젝트라고 봐도 되겠죠. 얘네들이 뭘 받아들이면 되죠. 그렇죠? 포지션을 받아들이면 되죠. 그죠? 어딘가에서. 그래서 뭐 어딘가에서 받아들여서 첫 번째 너를 그쪽에 옮기고 또 받아들여서 두 번째 너를 또 옮기고 이걸 반복을 해주겠죠. 얘가.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받아들여야 됩니까? 스플라인의 포인트 인덱스에서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그래서 얘의 스플라인의 포인트를 인덱스를 알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포인트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는 이 스플라인이다 이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줄 건데요. 잠깐만요. 요거 좀 보이게 할게요. 얘네들. 자, 이렇게 좀 보이게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스플라인의 포인트들, 그럼 이 포인트들은 인덱스를 갖고 있어요. 이 포인트 노드를 보면요. 여기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또 수동으로 매번 이렇게 올리려면 귀찮죠. 이거는 2번만 지정하는 거고 얘는 1번만 지정하는 거고 포인트 넘버를요. 그래서 이게 매번 바뀌어야 되죠. 얘가 4번 반복되는 동안 0, 1, 2, 3, 4 이게 바뀌어야 되죠. 그게 어디서 봤습니까? 그렇죠. 얘의 인덱스 넘버에서 봤었죠. 요거. 인덱스 넘버 아까 프린트 여기서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돼요? 반복되죠. 0, 1, 2, 3, 4 이렇게 0, 1, 2, 3까지. 자, 그렇다면 실제로 그런지 이것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아웃풋 여기다 확인해 볼게요. 콘솔 열어서. 자, 한 프레임만 이동해 볼게요. 그죠? 0, 1, 2, 3. 다시 말해서 얘가 1로 들어가니까 인덱스 넘버, 포인트 인덱스 0, 1, 2, 3을 의미하겠죠. 반복되겠죠, 그게. 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이제 얘의 포인트 포지션을 얘의 포지션에다 넘겨주면 끝나는 거죠. 그럼 각각의 널이 그렇죠. 이렇게 위치하게 되죠.
자동으로. 이게 뭐 몇 개가 됐던 상관없겠죠. 쉽게 할 수 있겠죠. 위치시키는 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위치가 됐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반대로 만드는 게 필요해요. 왜냐? 지금은 보세요. 널이 포인트의 위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널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널은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스플라인의 포인트가 움직이면 널이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작업을 위해서는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널을 움직이면 이 널의 위치를 포인트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했다면 이제 거꾸로 작업을 해주는 거죠. 자, 이거 끊겠습니다. 자, 한번 잘 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맞아. 여기까지는 각각의 독립된 널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이제는 출력을 내야죠. 널의 포지션을 출력을 내서 얘를 받아들이는 거죠. 뭐가 받아들이겠어요? 그렇죠. 이 포인트의 인덱스들, 각각의 독립된 포인트들의 인덱스들 얘를 받아들이겠죠. 요렇게. 그죠? 널의 위치를 각각의 포인트들이 받아들이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거꾸로 된 거죠. 널을 움직여 보면, 널을 움직이면, 그렇죠. 포인트가 움직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까 같은 거는. 자, 그렇다면 뭐 스윕럽스로 하나, 가시적으로 하나 연결을 시킬게요. 스플라인도 유니폼으로 좀 할게요. 간격을 좀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두면 진짜로 이제 얘네들을 이 널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얘 단점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째는 뭐냐? 복잡하다는 거죠. 이 과정이 엑스프레소 작업을 하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포지션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의 값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얘의 회전이나 이런 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근데 이 회전이 뭔 필요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포인트들도, 각각의 포인트들도 여러분들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이 포인트들도요, 이거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일단 이 작업으로는. 그래서 위치값만 가지고 애니메이션 시키는 거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고요. 이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엑스프레소 작업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보다 과연 더 쉬운 방법은 없느냐? 있겠죠, 당연히. 자, 한번 쉬운 방법 알려드릴 텐데 이거는 뭐 굳이 꼭 이걸 쓰시라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쉬우니까. 방금과 같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쓰시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스플라인 만들겠습니다. 똑같이 할게요. 그냥 4개 정도. 자, 그 다음에 캐릭터 메뉴로 가세요. 그래서 여기 컨버전 스플라인 투 조인트. 그러면 조인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스플라인에 맞춰서 포인트들을 각각 연결하는. 이 조인트는 나중에 안 보이게 해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루트 조인트 선택을 하고 맨 위에 있는 거 태그 캐릭터 IK 스플라인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이 IK 스플라인의 태그 쪽에 가서 과연 너 어떤 스플라인을 쓸 거냐 이겁니다. 얘가 이 스플라인, 그 다음에 엔드 조인트가 뭐냐? 마지막에 있는 이 조인트를 넣어줍니다. 그럼 거의 작업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핸들로 가서 이게 컨트롤러 만드는 겁니다. 포인트가 몇 개입니까? 4개죠. 핸들 4개 필요하죠. 4번 클릭해 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여기 인덱스가 추가되죠. 이렇게 0, 1, 2, 3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컨트롤러를 만드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 4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1번, 2번, 3번, 4번. 그러면 각각의 인덱스에 맞는 컨트롤러가 만들어져요. 이거 작업 끝난 겁니다, 이제. 자, 조인트는 눈에 보일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컨트롤러입니다.
이거 가시적으로 표시할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한번 진짜 얘네들이 연결이 됐는지 이동시켜 보세요. 연결됐죠? 스플라인에. 거기에 얘는 로테이션도 돼요. 로테이션도. 훨씬 더 활용도가 높겠죠. 자, 그럼 얘도 똑같이 아까처럼 스윕 넙스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렉탱글, 스플라인. 그래서 렉탱글을 좀 줄일게요. 그 다음에 뭐 스플라인을 유니폼으로 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얘네들 링크 걸렸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위치 이동하면서 애니메이션 잡을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회전도 내 마음대로. 아이고. 얘가 이렇게 엑스프레소로 작업한 것보다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스플라인을 여러분들 컨트롤러 이용해서 통제하고 싶을 때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IK 스플라인을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엑스프레소를 이용해서 작업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예, 그래서 아마 이 방법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신 분들은 좀 복잡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쉬운 방법은 그 IK 스플라인을 이용하는 게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프레소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과정을 어차피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노드들이 사용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많이 사용되는 것들입니다. 이 반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이어라키나 뭐 인터레이션이나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과연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뭔지, 예, 그래서 그걸 좀 시각적으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예, 좀 아까 같은 어떤 콘솔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질문해 주신 게 뭐 충분히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이 정도까지예요. 엑스프레소는. 예, 그래서 조금 더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서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뭐 궁금하시면 메일이나 이런 거 주시면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